르마 생각, 결국 이 시국에 일본을 돕자고 하는 얘기인가. 두 번째, 정은경 본부장 등 WHO 파견 주장한 교수 관련 얘기.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지난 힐링 162회차 유튜브에서 국내 기업체가 개발한 진단키트 설계도의 무상 공개를 요구한 교수의 칼럼은 결국 이 시국에 일본을 돕자는 얘기 아닌가 라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번 칼럼을 쓴 교수라는 사람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 이런 말을 한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난 4월 30일 한겨레신문 사설 칼럼란에 코로나 진단키트 설계도 세계에 무상 공개하자 라는 제목으로 전북대 농생대 생물환경화학과 의대 겸임교수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 가운데 우리나라 진단키트 설계도를 세계에 무상 공개할 시기가 하필이면 지금이 최적기라는 말을 보고 중국, 우리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상당수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모범국가로 삼으면서 대부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유독 일본만 아베의 자존심과 과거 청산되지 않은 한일 관계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 일본은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심상치 않은 상태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니 한국 기업체에서 개발하여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진단키트 설계도를 무상으로 공개하자는 말은 결국 일본을 돕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지난 회차 유튜브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나라들은 진단키트가 필요하면 우리나라 등에서 구입하면 되고 게다가 다행히 갈수록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 생산을 위한 진단키트 설계도가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은 생산시설은 충분하다 보니 자존심상 한국 도움 없이 자체 개발을 하긴 했으나 그 정확도가 떨어져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설계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이번 칼럼을 쓴 교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번 칼럼을 쓴 것이 아니고 뒤에 어떤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상세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운영 목표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탁월한 위치에서 고수익을 내려면 앞선 기술력은 필수이죠. 그러다 보니 90% 이상의 정확도로 세계 최고를 인정받는 한국의 진단키트 설계도 및 보안은 그것을 개발한 기업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을 쓴 사람은 직위가 겸임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겸임교수는 강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 실무자를 위촉하여 실무와 강의를 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지방의 한 대학교에서 7년 동안 겸임교수라는 직책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현장 실무와 강의를 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칼럼을 쓴 겸임교수라는 분도 기업의 생리를 잘 알 터인데 개발 제품의 핵심으로 보안이 생명인 설계도를 공개하라?
그것도 무상으로? 설령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 해도 그 보상 금액은 개인 간에 거래하는 금액보다 10중 8구 많지는 않을 것인데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상 공개하라고 제3자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요즘 절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개인 기업체를 궁지로 몰아가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저로서는 또 뭔가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빈말이라도 상대방에게 기업의 영업기밀을 보여주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 윤리상 그리고 상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분은 참 남의 것이라고 해도 남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분의 의견은 아마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저분 뒤에 분명 뭔가는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을 빼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몇몇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고액 연봉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몇 년 만에 토사구팽식으로 귀국한 사례를 본 적이 있으며 엊그제도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지방 한 대학 연구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 보니 특히 제약, 반도체, 무기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제품 설계도 유출이나 공개는 상당히 엄격한 제재, 제약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이번 칼럼을 쓴 교수가 정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진단키트 설계도 무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인 개발업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서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칼럼을 쓴 교수가 기업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어떻게 평가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한 보증격인 국가가 적정 보상을 해준다 하여 과연 귀하가 개발한 제품의 기밀인 설계도를 인도적 차원이라며 국가가 제공하라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선뜻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칼럼에서 두 번째 요구사항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의료 전문가들을 세계보건기구 WHO에 급파하라는 내용도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1월 말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다 보니 체력이 완전히 고갈될 정도인데 쉴 틈도 없이 WHO에 급하라는 요구는 아무리 정부의 명령이라 해도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런 파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은경 본부장이 아니고 칼럼을 쓴 겸임교수 자신이라면 아무런 이의 없이 순순히 따를 것인가? 이 또한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언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입장을 받고 앞뒤를 생각해보고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령 좋은 의미로 인도적 차원에서 정은경 본부장 등을 WHO에 급파했을 때 결과를 생각하면 저는 또다시 일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의당 WHO 사무총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정은경 본부장 등 우수한 한국의 의료진을 바로 일본에 다시 파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미 보도되었던 대로 일본과
WHO 사무총장 이 둘 간에는 벌써부터 각별한 모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일본 요코하마항 크루즈 탑승객 중 확진자 수가 처음에는 일본 통계에 포함되었었는데 WHO가 일본 아베 정부로부터 1,000만 달러를 기부받은 날부터 WHO가 집계 방식을 바꿔 크루즈 탑승객 확진자는 일본 국내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일본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WHO가 정식으로 한국에 의료진 파견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먼저 한국에서 의료진을 WHO에 파견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국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더하여 현재 상황이 급박한 일본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회차 유튜브에서부터 이번 칼럼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이 최적기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체의 진단키트 설계도를 세계에 무상 공개하거나 WHO에 우리나라 의료진을 파견하라는 말은 결국 일본을 돕자는 말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번 칼럼을 쓰신 교수님께 질문 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칼럼 중반 이후에서 본인이 지난 40년 동안 살인 진드기 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살인 진드기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경험을 살려 교수님께서 감염자가 도처에 널려있는 일본 현지에 지금 가셔서 그곳에서 전문성을 살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일본은 현재 정확한 감염자 수나 감염 경로를 알기 어렵다고도 하고 어떤 의사는 현재 밝혀진 것보다 확진자 수가 10배가 넘을 정도로 많다고 하니 시료 채취 및 임상실험을 하는 데는 일본만큼 좋은 곳이 없고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 서두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과학자로서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맞기 시작할 즈음에 가족과 상의해 재난기부금을 이미 2곳에 보낸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솔선수범 정신이라면 교수님은 굳이 번거롭게 WHO를 거치지 말고 지금 바로 일본 아베에게 전화하여 한국의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에 가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만약 거기서 교수님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시면 아마도 관련 분야 노벨상은 교수님이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합니다. 교수님, 강제 위안부도 매춘의 일종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 교수가 두어 번 있었는데 교수님의 파견은 그런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이니 저의 제안이 어떠십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번 칼럼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푸념을 하고 나니 이제야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마 생각이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